2학년, 3학년. 늦은 밤 학교에서 졸업 앨범을 살펴보다 무언가를 발견한 교사 박기숙.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촬영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서정민. 네. 맞아. 죽었지. 근데 여기 있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죠.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에 새로 부임한 은영은 이미연 배우. 진주가 여기 있어. 간밤에 걸려온 선생님의 전화에 9년 전 단짝 친구였던 진주를 떠올리죠. 정말 나 주는 거야? 비슷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러게요. 이미연 배우. 고마워 진주야. 제이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지호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미대 갈 거야? 그냥 그리는 거야. 미대는 뭐 아무나 가나. 보고 싶은데. 아이, 싫어. 알았어, 알았다고. 보여주면 되잖아. 진주와의 추억이 가득했던 3학년 3반 교실로 찾아가 옛 흔적도 살펴봅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진주의 방울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영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 방울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지호였죠. 집 좀 빌려줘야겠다. 그림 좀 그리게. 미술실은 출입 금지란다. 그 인간 죽이고 싶지. 그래. 시간 있으면 네가 좀 죽여줘라.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당직을 서던 오광구 선생은 희한한 사고를 당하죠. 연이은 사고와 실종으로 학생들의 마음까지 뒤숭숭해지던 가운데 학창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는 은영. 너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지. 과거 박기숙 선생의 교묘한 이간질로 절친이었던 진주와 멀어지고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친구들의 따돌림조차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던 은영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림을 그리는 지호를 보며 미술실에서 함께한 진주와의 즐거웠던 순간도 떠올려보죠. 어때 진주야? 닮았지? 이거 이때 버리면 안 돼? 전 지호라니까요. 그럼 네가 갖고 다니는 그 방울은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건 친구가 준 거예요. 진준 죽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이한테 받은 거예요. 윤제이요. 소영이 찾아낸 2개의 졸업 앨범을 천천히 살펴보던 은영은 박기숙 선생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을 그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3년을 주기로 학교에 머물고 있던 진주. 바로 지금의 제이였죠. 넌 여기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 널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어. 학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진주는 구천을 떠돌듯 학교를 맴돌았고 하지만 이젠 안 되겠어. 그것을 은영에게 들키자 결국 그녀까지 해치려 듭니다. 명장면. 아우. 너무 깜짝 놀랐네. 넌 날 죽일 수 없어. 너만 없으면 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냥 친구랑 함께했던 좋은 기억 안고 그러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 미안해. 우린 널 잊지 않을 거야. 은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결국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말 되게 잘 들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돌려보내면 그 이유는 어떡하나 싶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왕따, 그리고 부조리한 교사들의 편견에 갇힌 학생들의 끔찍한 기억. 저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고전적인 엔딩이죠. 여고괴담이었습니다. 박기영 감독은 본인의 학창 시절 경험도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는데 박기영 감독은 입시에 대한 강박과 성적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학교가 학생들의 꿈을 길러주지 못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극 중의 소형의 대사죠.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라는 대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너랑 하면 진짜 귀신이 온다며? 너 되게 멋있어. 예술가 같아. 감독님도 신인이었지만 배우분들도 거의 뭐 신인 배우들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영화를 더 신선하게 느껴지게끔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신인 배우들을 정말 과감하게 캐스팅한 작품인데요. 김규리 배우는 그 학급의 아웃사이더로 정말 그 털털한 성격의 그 임지호 역을 맡아서 99년 춘사 영화예술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가장 핫한 여배우로 떠오르면서 그 뒤에 뭐 가위나 분신사바 같은 다른 공포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그 행보를 이어갔고요. 박진희 배우도 바로 이 작품이 데뷔작이죠. 너 몰랐어? 이렇게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사실 여고괴담이 계속 이게 신인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한국 영화 안에서 다른 영화들이 해야 할 그런 오디션 작업까지 다 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20세기만 하더라도 오래된 학교들이 진짜 많았거든. 아, 맞아요. 맞아. 그리고 오래된 학교는 어디나 귀신들이 살아요. 어느 학교나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괴담이 있어. 괴담이 있었어. 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그 연못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연못에 누가 살아. 안 사는 아니면 연못 없다? 그거 파봐야 돼. 화장실. 네. 현대식이지 않단 말이야. 일종의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귀신들이 꼭 2명에서 3명 정도 집단적으로 살아요. 선생님이랑 마주치고 하는 그 복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데 보이는데 그 장면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 공간감이 아주 적절히 잘 산. 마지막 장면은 게다가 교실 전체에 가끔 보이거든요. 주인공이 계속 이 천정에서 혼자만 발견하는데 이게 핏자국들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약간 전조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정말 온 벽면으로 흐르거든요. 마치 이제 학교는 죽었다라는 약간 메시지 같은 느낌. 이 점프컷 말고도 당시 신선한 연출이 돋보이는 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포 영화에서도 기대하는 지점은 누군가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이느냐, 최대한 무섭게 죽이느냐 하는 건데 사실 미친개 선생을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죽겠구나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약간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복도 유리가 거의 뭐 그 칸을 폭발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당시 그 학교를 폭파하고 싶은 뭔가 이 학생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아, 그런 심리가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학교를 왜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을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했으면서. 여고괴담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원혼 진주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책상처럼 그냥 난 교실 한 구석을 채우기만 하면 됐어. 학교랑 더불어 이제 친구들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은 한 학생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런 메시지 때문에 귀신이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학교가 귀신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사실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슬픔이 오더라고요. 전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올림픽은 4년마다 오고 진주는 3년마다 오잖아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주는 친구들, 학생들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차피 자기를 못 알아봐.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계속 나타나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처음에 죽는 선생님도 계속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서야 그걸 깨닫고 찾아보고서야 아는 거잖아. 걘 틀림없이 죽었지. 근데 여기 있어. 그게 이를테면 여고괴담이 얘기하는 학교의 비정함인 거예요. 널 만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넌 하나도 안 특별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쌤 다니실 때 올해까지 6편이 개봉된 여고괴담. 23년을 이어가고 있는 충무로 최고의 프랜차이즈 시리즈이고 여고괴담 사관학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인 감독의 새로운 도전, 신인 배우의 새로운 도전으로 아주 좋은 의미의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여고괴담 2편에는 뭐 민규동, 김태용 감독, 거기에 이제 또한 김규리 배우도 그때 거의 신인이었던 거죠. 네, 또 이영진 배우, 박예진 배우, 거기에 공효진 배우도 있었어요. 선생님, 걔랑 무슨 사이세요? 뭔가 그 1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좀 다른 컨셉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긴 작품이어서 저는 이 편이 굉장히 좀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이 동반으로 신인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진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콩쿠르에 나갈 수 있게 해줘. 3은 공포 영화의 어떤 정석을 아주 고스란히 또 실현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학교의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보다는 개인의 또 경쟁 안에서 정말 피 터지게 좀 슬픔이 또 있죠. 아 그리고 3도 배우가 또 탄생되진 네, 않아요? 송지효 배우 있고 그다음에 박한별 배우. 윤지원 감독이 이걸 이제 데뷔를 하셨고 또 미술 베이스를 갖고 계셔서 제가 보기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3는 아주 무섭게 봤어요. 그 학교를 다녔다니까. 그래서 더 그래서 더 감동이입하신 그런 거죠. 얼마나 수도여고. 네, 그 수도여고. 지금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를 내가 다녔다니까. 일제시대 때 있던 학교가 그대로 있었던 학교였거든요. 와, 대박이다. 내가 그런 데서 공부했어 이놈들아. 어? 그렇게 무서운 데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어. 우린 널 잊지 않을 거야. 이 여고괴담 시리즈가 1998년부터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학교는 사실은 저한테 이제 처음 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이 지금 학교를 다니건 혹은 학교를 다니게 될 우리의 그 미래 세대들이 이 작은 공동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차별과 그 갈등 조장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여고괴담 시리즈가 혹시라도 멈추더라도 이런 그 고민들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